오늘 소개해드릴 오희석 작가에게 작품 활동은 농사를 짓는 일과 같다고 합니다. 넓은 대지에 직접 사과나무를 심고 직접 수확하는 과정을 거치며 자신의 작품도 완성해가는 오희석 작가. 대지 예술가로 통하는 그를 문화극장에서 만나봅니다. 봄의 사과나무가 긴 여름을 거쳐 가을을 넘기며 탐스런 결실을 맺었습니다. 직접 사과 농사를 지은 경험을 예술가의 안목으로 기록하고 작품으로 남긴 이 전시회의 주제는 대지 예술입니다. 과수를 돌보는 농사일에서 피는 이런 꽃, 또 그 과실의 열매, 그런 빛깔, 그 주변의 자연 이런 것들을 이거 나만이 감상할 수는 없다. 한번 소개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다. 과수를 돌보는 농업을 대지예술로 해석하고 기록하고 소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일을 하면서 갖게 된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선물이라 할 수 있죠. 오희석 작가가 표방하는 대지예술의 첫 출발점은 바로 흙입니다. 그에게 과수원은 대지예술의 터전이기도 하죠. 봄이 오는 들판에서 생명력이 다한 썩은 가지를 쳐내는 것은 대지예술의 첫 작업이기도 합니다. 긴 겨울을 기다린 봄의 첫 작업이 시작됩니다. 생명력 넘치는 대지의 기운 속에서 조각가이자 6년차 농부이기도 한 오희석 작가는 설렘 속에 봄을 대면합니다. 움들이 막 보여요. 예, 몸이 트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겨울에 동면에 있다가 이렇게들 몸을 틔우고 또 살겠다 나오는 이런 과목들을 보면 참 이 땅이 살아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예. 도시에만 이렇게 계시다가 나오시면 또 예, 도심의 그런 작업실하고 다른 그야말로 대지 기운이 느껴지고, 네, 자연으로부터 이렇게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직접 가공하는 이런 그 어떤 대지 예술가로서의 그런 깊은 희열, 이런 감동 갖게 되죠. 계절의 순환에 따라 농사를 짓고 열매를 수확하는 일이 예술 작업과 다르지 않음을 작가는 농사를 지으며 몸으로 터득하게 됐습니다. 아니, 처음에 여기 탁 떨어져서 사실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노 작가가 경작하는 과수원에는 해마다 많은 풀이 우거지곤 했습니다. 경험이 없었던 농사 첫 해에는 사과가 자라는 그 자체가 신기한 일이기도 했죠. 사과 농사 6년 차, 그는 여전히 사과 농사에는 서툰 농부입니다. 사과를 많이 수확해야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풀과 공생하는 농사법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 알의 사과가 결실이듯 풀의 상생도 막아선 안 된다는 것이 예술가로서의 그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풀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풀이 있으면 방제가 훨씬 덜 약을 해도 되죠. 이 병충들이 나무로 다 오르지 않고 이 자연의 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왜 신성에겐 응애 같은 것들도 많이 나무에 오르지 않고 이 땅에 이 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연의 상태로, 숲의 상태로 과원을 유지하면 훨씬 이제 그런 화학제들, 농약들 줄이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실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걱정하거든. 저렇게 약을 안 하고 어떻게 나무가 견딜까. 서툰 농부인 그에게 자연은 예기치 못한 순간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힘과 순리는 늘 약속을 지켰죠. 결국 농사와 예술은 서로 상생하는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지 예술이 뭔가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는 그런 터전이 돼야 된다. 이러고 저라는 걸 보면서 고집지죠. 흙을 일구는 노동과 평생의 업으로 삼아온 조각 작업은 모두 예술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작업이었던 것이죠. 모두 다 노동을 하는 거죠. 노동을 하는 일이고, 농사일은 땅에 직접 그 생명을 움티우고 형태가 자라고 결실하게 하는 그런 점에서 보다 더 자연의 힘,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것과 함께 아마 노동이지만 함께 일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연사쌤 중에 한 분은 전 평생 이렇게 모를 심고 농사 지은 그런 농부의 손을 존경하라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바라보라, 이런 말씀도 하시기도 했는데, 봄이 오는 대지 위에 그가 기획한 조각 작품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대학에서 환경조각을 가르치는 그는 자연과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작업을 추구해왔습니다. 그가 즐겨 사용하는 재료는 철.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철이 예술품으로 대지 위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대지 예술의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는 환경미술, 환경예술의 연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별히 대지 작업은 이제 더 그 땅을 베이스로 해서 어떤 그 안에서 어떤 행위라든지 그 땅 자체, 그 땅을 단순히 그 작품을 세우는 장소로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의미,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어떤 이벤트, 행위 이런 것들로 좀 더 확장된, 더 운동성이 있는, 현장성이 있는 그런 것이 대지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각가인 그가 처음 주목했던 재료 역시 철이었습니다. 철은 농경시대의 대지를 일구었던 첫 문명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철을 길들이고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거친 노동의 과정을 피할 수가 없죠. 녹슨 고철과 기계 오브제는 젊은 시절의 그에게 늘 작품의 화두였고,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농기구를 형상화하는 작업도 함께였습니다. 그 초기에 이런 산업 문명의 고철들, 산업 오브제들을 이렇게 집합하는 작품을 하는 중에도 80년대 중반에 저런 농기구의 툴, 호미, 쇠스랑, 괭이 이런 것들을 이런 사각 프레임 안에 이렇게 조합했던 것에서 이제 오늘날 그런 어떤 대지 예술의 그런 모체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이런 문명의 산업 오브제로부터 도심을 벗어나서 문명사회를 벗어나서 전원 속에서 그 소박한 농부의 삶으로서의 그런 대지 예술의 꿈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하여튼 육체 노동이라는 점에서는 용접이든 또 그런 전원에서의 그런 작업이든 그런 동일한 맥락의 힘겨운 그런 노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70년대의 젊은 시절을 보내며 억눌린 사회체제에 대한 마음을 철작업에 담아내던 그의 작업은 돌과 같은 자연물을 만나며 흙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어낸 그의 테라코타는 조물주의 창조 행위를 추적하는 과정인 동시에 대지예술 작업의 출발이었습니다. 이 테라코타가
오늘날 펼치고 있는 그런 대지예술의 대지 작업의 어떤 뿌리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조각의 재료로서 대지로부터 땅으로부터 이렇게 추출된 가공된 이런 조각의 재료로서 이런 실내 공간에서 인체를 다루고 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그동안의 그 테라코타 작업으로서의 흙과의 관계였다면 대지 작업은 보다 넓은 땅으로 이렇게 지평을 넓히고 나가서 그 대지를 이를테면 캔버스 삼아서 조각으로 말하면 그걸 베이스 삼아서 그 위에 생명체를 키우고 또 그 형을 변화시키고 또 생명력을 이렇게 일부 조정하고 이렇게 다루고 뭔가 협력하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고 또 뭐 소출을 내는 그래서 결국 흙을 가까이 해왔고 흙에 대한 기본적인 동경이나 흥미나 관심들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그런 보다 넓은 대지로 광활한 그런 흙 속으로 땅으로 이렇게 작업을 펼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겨울에 사과 농사의 과정에서 얻은 영상과 사진, 설치 미술은 그가 추구하는 대지 예술의 한 과정으로 관객들과 소통합니다. 직접 농사지어 얻은 사과 주스는 관객들과 소통하며 나누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저 박스는 택배를 통해서 사실은 전국에 이렇게 배달되면서 이 대지예술의 생산품이 흩어지고 유통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좋은 먹거리에 대한 모뉴멘트로 내가 설치해 본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마시고 또 가지고 설치하는. 농사의 최종 결과물인 사과 한 알은 대지가 선사하는 상큼한 주스 한 모금으로 목을 적시며 관객들에게 작품을 완성하는 참여자로 남게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사진 올리시고 하셨을 때는 전시가 이렇게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 과정이 전부 다 처음에 이제 가서 시작했을 때부터 결과가 됐을 때까지 이렇게 영상 설치전으로 열리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교수님 그냥 취미로 소위를 하시는 건지 알았어요, 저는. 근데 또 이게 이렇게 대지미술전이 됐네요. 이렇게 작업으로 탄생을 했네요. 일상이. 좋아요. 기다림도 얘기 있는데 먼 산 꼭대기에 잔설로 남은 겨울의 흔적이 아직은 차가운 기운을 뿜어냅니다. 겨울잠에서 막 깨어나는 대지 위에 노 작가는 1년 농사의 첫 발자국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의 대지 예술 작업은 이렇게 또 한 번의 봄을 맞이합니다. 자연이 만들어내는 일에 약간의 그 인공의 인위적인 그런 우리가 가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을 좀 첨가시키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만드는 기본적인 힘은 이 땅에 있고 자연에 있다는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여기다 예술이고 이것이 작업이라고 한다면 뭐 조각가로서는 좀 더 겸허하고 겸손을 배워야 되는 그런 장이고 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경이롭게 꽃도 좀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여유로움 이런 것들을 좀 이 작업을 제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했던 이런 일련의 전시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이 자연 속에서의 그런 조형적인 즐김 이런 것들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네, 만물이 소생하는 봄 기운 속에
이제 막 시작된 오유석 작가의 작업이 올가을에는 또 어떤 결실을 거두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가을의 결실을 위한 봄의 첫 계획, 이 생동하는 계절을 여러분께서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봄바람과 사랑, 그리고 꿈은 우리를 설레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봄이 오는 3월, 청춘 남녀의 꿈과 사랑을 노래한 뮤지컬 한 편 어떠세요? 세계대회 도전을 위해 건배! 뮤지컬 블링블링 로맨스는 지난해 중국 상해 당대 연극제에 초청돼 이목을 끌었던 대구 창작 뮤지컬 미용명가를 원작으로 하는데요. 이번 공연은 모든 뮤지컬 넘버를 통통 튀는 음악 위주로 새롭게 제작해 선보이고요. 로맨스를 중심으로 감동과 재미를 더했습니다. 다 좋아하면 봄에 다 필요 없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미아 역을 맡은 조미자라고 합니다. 네, 제 캐릭터는 어떤 트라우마를 겪어가면서 뭔가 변화를 가져가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제가 생각한 이 공연에서 관전 포인트는 김미아가 이제 최상기라는 새로운 인물을 만나서 사랑으로 뭔가 변해가는 그런 용기를 얻는 그런 장면 뒤에 있는 할 수 있어 라는 노래가 제가 생각하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맡은 최상기라는 캐릭터는 문중 집안을 뛰쳐나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헤쳐나가는 그런 배짱이 있는 캐릭터고요. 이 시대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젊은 층의 고민을 담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본격 명랑 뮤지컬 블링블링 로맨스 많이 보러 오세요. 블링블링. 지역에서는 드물게 장기 공연을 하는 것도 눈길을 끄는데요. 6월 22일까지 계속되는 뮤지컬 블링블링 로맨스 문화예술 전용극장 CT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미세한 결을 담아내는 작가 박철호의 초대전이 갤러리 전에 마련됐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풍경,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자연이 만들어내는 그림들은 우리 삶에 큰 에너지가 되어주곤 하는데요. 작가는 자연과 삶의 속살을 파나와 회화를 접목해 그려냈습니다. 지난 겨울이 좀 많이 추웠는데 지금 이제 막상 3월이 되니까 너무 봄 기운 같은 느낌. 그래서 좀 더 우리 삶에도 좀 희망적이고, 그래서 제 작품에는 모노톤의 새싹이 많이 돋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은 공존을 하지만은 조금은 더 희망적인 그런 스토리 같은 것을 아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노톤의 숲에서 돋아나고 있는 새싹, 이 계절과 잘 어울리는 전시 같은데요. 박철호 초대전, 이달 22일까지 갤러리 전에서 함께 하시죠. 아프리카 짐바브웨인들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쇼나 조각 특별전, 존재의 어울림이 데벡프라자 갤러리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각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쇼나 부족은 스케치를 하거나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조각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순수하게 돌과 자연에 깃들어 있는 형태를 정과 망치, 샌드페이퍼만으로 쪼아내고 연마해 영적인 세계를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과감한 변형과 생략으로 신비감과 생동감을 자아내는 아프리카 쇼나 조각 특별전, 존재의 어울림에서 그 특유의 에너지를 느껴보시죠. 전시는 데벡프라자 갤러리에서 이달 16일까지 계속됩니다. 수성아트피아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여러분을 세계 음악도시로 안내합니다. 12월까지 계속되는 튜스데이 모닝 콘서트는 세계의 예술도시를 주제로 연주와 해설을 선보이는데요. 그 첫 번째 무대는 오는 11일 피아니스트 조재혁과 함께 파리의 피아니스트들을 만나봅니다. 화요일 오전 수성아트피아 용지홀에서 세계의 음악을 마주해보시죠. 돌아오는 금요일은 사랑을 고백하기 좋은 날이죠. 3월 14일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신개념 화이트데이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날 공연은 대구 MBC 정오의 희망곡 DJ 김소영이 진행하고 아르스노바 아트컴퍼니와 홍정수 재즈 프로젝트 그룹이 무대를 꾸미는데요. 달콤한 사랑 이야기와 화려한 퍼포먼스,
아름다운 하모니 즐기시면서 멋진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